자, 두 번째로 대류 실험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실험 이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 실험 장치는 말 그대로 그 강제 대류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특히 강제 대류 중에서도 이제 관내측 강제 대류이 있고 관외측 강제 대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제 대류이면서 관외측 대류열 전달이고 그리고 관외측에 해당되는 구성 형상도 실린더 형태로 우리가 대류열 전달 실험을 진행하고 특히 실험의 목표는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취득하는 거예요. 강제 대류이면서 외부 유동이면서 실린더 주위를 흘러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표면은 가열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구하는 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 기계 구성을 보면 송풍기 일단은 대류열 전달 계수니까 강제대로니까 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송풍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열체가 곧 시험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죠. 이렇게 히터인데요. 실린더 형태로 된 히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린더 주위를 공기가 흘러가면서 뜨거운 실린더를 강제적으로 식혀주는 그 척도를 나타내는 배류열 전달기에서 H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발열체가 되는 거죠. 유량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유량계가 실제로는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속도를 가지고 레이노스 수를 구해볼 수 있는데 유량계가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벤출인데요. 유량 그리고 여기 그 유체가 석션을 한다고 그랬죠.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이와 같은 벤츄리를 지나가면서 압력 차이, 압력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 측정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송풍기 쪽에서 나오는 그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그 속도계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직접 측정을 지금 할 거예요. 하드와이어 방식을 써가지고 쓰는 그 열선 특정법 그렇게 돼 있죠. 측정을 할 거고 열전대는 지금 비열 전달계 수를 측정을 하려면 크게 온도가 히터 표면에서 실린더 표면에서의 온도가 필요하고 공기 들어가는 그 유체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열전대 더모커플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거고요. 속도 측정기가 바로 이제 그거죠. 여기 이제 이 유량계가 지금 없다 보니까 유량계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정확한데 우리가 속도 측정을 해서 할 거다.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온도 표면 히터의 표면 온도하고 공기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여기 데이터 수집기가 있죠. 데이터 수집기 이게 예전에는 데이터 수집기로 썼는데요. 이게 조금 고가인데다가 거기다 혼자 놓기가 뭐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조금 온도는 정확해요. 근데 좀 단순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 이론이고요. 실험 이론은 아마 그 여러분들 열전달 1장을 보면 대부분 실험 이론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를 하면 우리가 실험 목표가 뭐라고요? H값 대류열 전달 계수를 구하는 게 우리 실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뉴턴의 쿨링 법칙이죠. 이만큼이 뭐죠? 에어리어로 나눈 이 값이 이제 히플럭스죠. Q 더블 도트 이렇게 더블 도트 이렇게 됐죠. 더블 코테이션 마크인데요. 그리고요. 이거는 히터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이 값은 공기 온도. 다 특정할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의 목표는 실린더하고 이 주변에 유체가 흘러갈 때 그 실린더로부터 열을 얼마나 뺏어가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H 값을 구하는 게 대열 전달 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측정을 뭐뭐를 해야 돼요? 실린더의 표면적을 측정해야 되고요. 실린더에서 이 그 발열, 열이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히터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터를 지나고 난그 공기의 온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H 값을 예측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 에어리어를 뭐 다양한 걸 구하겠지만 에어리어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에어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히터의 길이는 7.5cm예요. 여러분들 내일 내가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줄 텐데요. 그런 경우에 히터 길이가 이제 7.5cm가 되고요. 히터 지름이 1.59cm예요. 그러면은 에어리어, 히터의 그 표면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가끔씩 보면은 이 히터의 단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이 A 값을 구한 학생들이 있는데 열 전달은 그 단면적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히터의 표면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 히터의 표면이기 때문에 실린더의 표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이 d L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어리어를 구하면 되는데 다만 이 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지 값이 좀 통일이 되겠죠. 그럼 이건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TS라고 하는 값은 데이터 수집기를 통해 가지고 이 계속 그 히터 표면 온도가 기록 지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느 때 기록을 하면 된다?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더 이상 히터 표면의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히터에서 히터가 내는 열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뺏어가는 그 열량이 서로 같아질 때 그때 결국에는 그 열 평형을 이루겠죠. 그 여러분들 보통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컨트롤 볼륨에다가 많이 세워가지고 뭐 유체역학도 풀고 연력학도 풀고 했을 텐데요. 그것처럼 그 표면에서 히터 표면에서 나오는 열이 공기가 뺏어갈 때 그 양이 서로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 TS 값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측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히터의 온도가 70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71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70도, 뭐 71도, 60도. 그래가지고 온도가 70도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스테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TS하고 T에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지시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 이제 Q라는 값은 이제 히터로부터 발열되는 양이죠. 이 히터로부터 발열되는 양인데요. 보통 히터의 열량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다른 뭐 그 전기공학이라든가 뭐 고등학교 때 혹시 배운 그 전기적인 지식을 좀 살펴보면 I 제곱 R에요. 아니 혹은 R분의 더항분해요. 저항분의 뭐죠? 저항을 볼티지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게 바로 그 히터의 그 연량이죠. 이게 바로 이제 Q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히터의 저항은 지금 이 써 있어요. 그 앞에 그 히터를 뽑아보면 히터 앞에 저항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사용하면 여러분 히터의 전량을 알 수 있고요. 저항을 알 수 있고요. 문제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가지고 볼티지 값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돼요. 볼티지를 알아내면 되는데 거기 다이얼 값이 볼티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30볼트로 조절을 하든 60볼트로 조절을 하든 히터 다이얼을 조정을 하면 그 볼티지 값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히터 다이얼에서 세팅한 값하고 실제 볼티지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확한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히터 다이얼에서 나오는 내가 세팅한 값하고 실제 볼티지 값을 데이터로 쭉 찍은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볼티지는 0.6229 곱하기 히터 다이얼 조정값에서 0.33을 빼주면 정확한 볼티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히터 다이얼을 30볼트로 조절을 했다고 해서 30볼트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30 곱하기 0.6229 빼기 0.33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70볼트로 조절했다 그러면 0.629 곱하기 70 빼기 0.34를 해주면 그 볼티지가 나오고요. 그 볼티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저항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열량이 된다는 얘기죠. Q. Q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의 목적인 대류열 전달 계수 H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원통 이렇게 구한 값하고요. 실제 그 처칠 앤 베른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력학 교재 아니 열전달 교재 409페이지를 보면 강제 대류 중에서도 관외측 중에서도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대류열 전달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해 가지고 그거를 모델로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값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처칠앤 베른슈타인인데 좀 값이 쉬워가지고 적용하기 쉬워가지고 나타냈어요. 자, 처칠앤 베른슈타인 값은 뭐냐면 여기 보면 K는 공기,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thermal conductivity예요. 그리고 이 D는 뭐냐면 히터의 다이아미터예요. 지금 히터의 지름이 어디 봅시다. 1.59cm니까 여기 D에다가는 이거를 미터로 바꿔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의 열전도 공기의 열전도율은 여러분들 교재 열전달 교재를 보면 어디 봅시다. 889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889페이지를 보면 온도에 따른 더멀 컨덕티비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우리 책 교재 889페이지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K값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거기 이게 레이놀즈 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렌트 수라고 하는데요. 프렌트 수도 그 889페이지를 보면 맨 오른쪽 컬럼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맨 오른쪽 컬럼에 프렌트 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에 해당되는 실제 T에어에 해당되는 이 T에어에 해당되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프렌트 수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 공기에 해당되는 값으로 K값을 알 수가 있어요. 레이놀스 수는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뮤분의 ρVD.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이 조금 복잡한데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들이 H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H값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H값하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산출한 H값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실험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어떤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실험 순서는 내가 내일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과 처리 방식이에요. 히터 다이얼을 우선은 바람의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바람의 속도는 자바라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그 바람이 나오는 유로를 작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해가지고 이 바람의 세기를 히터로 들어가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그런 이 실험의 변수죠. 그거를 각각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실험하는 방식을 알려줬지만 10명씩 나눴는데 10명에도 5명씩도 삐졌죠. 그래서 5명이 한 번은 1회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 5명이 2회 실험을 하고 이때 1회 실험을 하는 학생들은 복사 실험가 있고요. 이거 마친 다음에 2회는 먼저 복사 실험을 하고 마친 다음에 이제 대류 실험을 할 텐데 그때 서로 단수를 한 번씩 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히터 다이얼은 30V, 50V, 90V로 해가지고요. 히터의 표면 온도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30V는 히터 온도가 좀 낮을 거고 90V는 히터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랬을 때 이제 히터 다이얼을 90V로 조절했을 때 실제 볼티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0.6229 곱하기 90 빼기 0.33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히터 열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후류 공기 온도를 각각 에어 온도를 다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히터의 표면 온도 측정하고 연료속은 Q죠. 아까 Q를 에어리어 나온 연료속을 계산하고 공기 바람은 측정한 값이고요. 그래서 열전달 계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완성하면 되겠죠. 특히 이 보고서 쓸 때는요, 공기 풍속을 바꿨을 때, 풍속을 많이 바꿔보지는 않는데요. 공기 풍속에 따라가지고 혹시 열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고찰 대상이 될 거고요. 또 실험한 값하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계산한 H값하고 그 다음에 처칠앤 베른슈타인 식을 통해서 계산한 실험값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고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거 값을 꼭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으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류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대류 실험 방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어요. 오늘 기계공학 실험 2 열전달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지금 3학년들은 열전달이랑 같이 수업이 병행돼가지고 열전달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그게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세 가지 열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실험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번 기계공학 실험 2에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장비는 대류 열 전달 실험 장치입니다. 대류 실험 장치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실험할 대류 실험 장치인데요. 크게 이 대류 실험 장치의 목적은 여기 보이는 이 히터이면서도 환영 형태로 된 이 불이 보이는데요. 물론 이 히터고요. 이와 같은 실린더 주위에 공기가 지나갈 때 이 히터니까 온도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죠. 그 가열된 히터를 얼마만큼 잘 식혀주느냐,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 장치예요. 대표적인 대류열 전달 장치죠.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표면하고 흐르는 유체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고체 표면이 환영봉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주위를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송풍기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 석션을 해서요. 이게 바깥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석션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은 이 위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이는 고체 표면인데요. 히터예요. 히터를 지나서 아래를 지나서 이와 같이 그 팬 송풍기 바깥쪽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턴의 쿨링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텐데요. 뉴턴의 쿨링 법칙을 보면 우리가 대류 열전달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열량은 H라고 하는 값 곱하기 고체의 표면 온도하고 주위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 차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표는 우리가 대류열 전달 개수 H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 기계공학 실험 책에 대류열 전달 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라고 하는 것은 가해진 열량분의 온도 차를 분모로 가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게 뭐가 있냐라면은 이 히터에 가해지는 열량 Q하고 그 다음에 히터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다만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이 히터봉에 열이 계속 가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히터봉에 전력을 줘서 히터봉의 온도를 올리고 주변의 온도는 공기 온도죠. 이 공기 온도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만큼 그 히터봉을 지나가지고 식혀주고 있느냐, 그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온도는 이 하단부에 이쪽 뒤편을 보시면 이거를 지금 서머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가 위로 들어와서 히터봉을 지나서 히터를 식힌 다음에 그때 나오는 그 공기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H값, 대류열 전달 개수를 우리가 구하면서 대류열 전달을 이해하는 그런 실험 장치인데요. 측정해야 될 것이 열량. 열량은 지금 히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력을 측정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는 방금 이 뒤에 있는 서머커플로 우리가 여러분들 공기 온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터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그 히터가 있는데요. 그 히터 표면에 얇게 홀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열전대를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히터의 표면 온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럼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작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에 주어지는 히터의 전력을 변환시켜주는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내가 50V를 주고 싶다라면 50에다 맞추면 되고요. 30V 주고 30에다 맞추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가 바로 그 히터의 온도하고 공기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히터의 온도, 방금 테스트를 좀 해봐가지고 이제 40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공기의 온도 25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얼마만큼의 볼티지를 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개의 온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록함으로써 이 실험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뭔가 좀 바꿔보고 싶죠. 테스트 할 때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그럼 바람을 내가 좀 바람의 속도를 좀 크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바람의 속도를 좀 작게 하고 싶을 때도 있던데요. 그건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 이쪽 송풍기에 자바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자바라가 있어가지고 자바라에 바람이 나오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바라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람의 양이라든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로 가동을 해보면 좋겠는데 소음 때문에 거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기계공학 실험할 때 이 장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도 해보고 시험 변수도 바꿔보고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 실제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심을 갖고 더 이상 히터의 표면 온도하고 공기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테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실험할 때 너무 금방 테스트하고 집에 가려고 생각해가지고 스테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상당히 오류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계공학 실험이 그렇지만 항상 스테디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측정을 하면 굉장히 좋은 H값을 얻을 수 있고 대열 전달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열 전달 실험 장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실험 장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대열 전달 실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했으면 해요. 특히 이제 대열 전달 실험에 보면 가장 널리 이용되는 처칠 및 베른슈타인 상관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설명을 동영상에서도 살짝은 좀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열 전달 수업을 충분히 듣고 나가지고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실험 결과 처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험이 진행되는 순간 대열 전달을 배우지 않았을 때 교수님께서 상관식을 한번 비교를 해서 결과에 실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를 지금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인크로페라 책을 교재로 지금 한 학기를 배울 텐데요. 이 한 학기를 배울 때 예제 7.4가 우리 기계공학 실험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임경빈 교수님한테 듣는 학생들은 다른 교재를 사용할 텐데요.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옆에 친구들도 다른 나한테 열전달 듣는 학생들은 이 교재가 있을 테니까 예제 7.4를 보면 우리 실험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름이 17.7mm이고 여기 이게 원통형 히터인데요. 원통형 히터죠. 이게 이제 실험의 대상물인데요. 지름이 17.7mm이고 길이가 93mm, 지름이 12.7mm이고 길이가 93mm인 금속 원통에 대하여 실험이 실시되었다. 원통은 전기 가열기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가열된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 실험 장치도 이제 전기로 가열하고 있고요. 저속 풍동 내에서 공기와 직구 유동이 이루어진다. 직구 유동은 공기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실린더 사이의 방향이 서로 직교 90도로 만난다는 거죠. 우리 실험이랑 똑같아요. 참. 그리고 공기 속도가 10m/s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도 공기 속도는 측정을 했죠. 물론 이 그림에서는 피터 튜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지만 우리는 뒤에 이제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회전하는 그 속도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찾아내는 그러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는 26.2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가열기에서의 파워는 46W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전력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도 측정을 했고 표면 온도, 여기 표면 온도가 128.4도로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실험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열 전도 계수를 실험적으로도 한번 구해보고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표면 온도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도 주어져 있고 파워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열 전달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열전달 계수를 예측해 보세요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이 실험 보고서를 쓸 때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전달을 지금 저는 지금 아직 이쪽을 듣고 있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풀이를 좀 해야 됩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이 예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은 여러분들 실험 교재에도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0.3 더하기 0.6이 레이놀스 수의 2분의 1제곱에 프렌트 수의 3분의 1제곱 뭐 이렇게 조금 레이놀스 수의 8분의 5제곱에 뭐 전체 5분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계산을 하겠죠. 뭐 2분의 1제곱이라든가 3분의 1제곱이라든가 틀리지 않도록 계산을 하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트 수를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트 수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 이 교재 412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렌틀 수하고 레이놀스 수 주어진 문제 조건이나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이나 다 똑같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예제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측된 값을 찾아내면 이 열전달 수업을 듣기 전이나 듣기 후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실험 결과하고 여러분들이 측정한 실험 결과하고 이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하고 서로 매치해 보는 것,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주기 위해서 이 뒷부분 우리 열전달 책에 아주 동일한 문제가 있고 이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손쉽게 이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실험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 영상 보고 또 과거에 보면 이 식을 계산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처칠 앤 베른슈타인 상관식 안 쓰고 그냥 보고서 레포트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고 이 자료를 참조해서 꼭 여러분들이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